내 무인 농산물 스탠드가 파손된 것을 보고 나는 내 처지와 스탠 이야기를 모두 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내 손자가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내 손자가 만든 장치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스탠드에 설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내 손자에게 분명히 신이 나서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날 밤 빨리 집으로 가기 전에 그는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이른 아침에 손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왔다. 스탠드의 범인이 적발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충격에 빠졌다. 도둑이 거기 누워 눈을 굴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그들을 돌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손자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크리스티입니다. 올해 65세.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딸은 이미 결혼하여 손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곧은 제 손자는 작년에 제 농장을 물려받기로 결정하고 농업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제 남편은 20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가 났지만 손자와 딸이 자주 방문해서인지 40년 동안 정성껏 재배한 우리 농장은 비록 넓지는 않지만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는 지역 호텔. 나는 농업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은퇴를 즐깁니다. 또한 농장은 대대로 아버지의 가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어린 시절의 집이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헤이즐은 자기 가족 농장에 시집을 간 아이로 여전히 이웃이어서 과부가 되어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손자가 남은 농산물을 무인 판매대를 이용해 편의점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큰 판매자는 아니지만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감사의 메모를 남겨서 계속하도록 격려하지만 최근에는 스탠드에 문제가 남아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스탠드에 야채를 리필합니다. 밤에 도둑이 들이닥쳤어요. 헤이즐과 저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리필 시간을 바꾸려고 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를 걱정하면서 파리거리에서 그녀에게 커피를 제공할 때 헤이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허가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나는 그녀의 이해에 감사했고 내 손자가 제안한 모든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고어던의 아이디어는 가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새 입구에 벨을 걸고 그가 제공한 모션 활성화 조명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켜고 끄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드는 정말 친절한 소년. 크리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그와 내 딸과 그녀의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도둑이 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 헤이즐이 부드럽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여유로운 성격 때문에 때때로 긴박함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녀의 차분한 존재는 최근에 누군가가 내 농장에 몰래 들어와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든의 보안 설정도 볼 수 있나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헤이즐이 물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동의하고 우리는 농장으로 갔습니다. 무인 판매 부스에 벨 보안 카메라와 모션 센서가 달린 조명을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손자가 DIY에 빠져 부스에 뒷문 같은 것을 만들어줬는데 헤이즐이 깜짝 놀랐다고 칭찬하더군요. 손자가 생각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4일 정도 작업했는데 부스에 있던 야채가 도난당하지 않았나 봐요. 어쩌면 범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끔찍했습니다. 약 4일 후 어느 날 아침과 수확한 야채를 가지고 부스에 갔는데 전날 배치해 놓은 야채가 완전히 폐기되어 어젯밤에 벨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뒷문이 약간 병인 걸 알아차렸어. 오 크리스티, 무슨 일이야? 헤이즐, 이것 좀 봐. 야채가 다 망가졌어. 헤이즐은 내가 가리킨 곳을 보고 충격에 입을 가렸다. 그녀는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받아들였다. 나는 그날 야채를 팔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헤이즐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야채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헤이즐이 떠난 후에는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하여 거기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안 조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손자에게 아침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잠시 생각한 후 손자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집으로 올 것이라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손자가 도착한 후 우리는 함께 부스로 향했습니다. 부스의 스탠드는 으깬 토마토와 기타 야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야채가 없어도 지저분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손자가 검사하고 모든 종을 제거한 다음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나무 스탠드 뒷문에서 꺼진 이후로 종이나 조명 전원을 조작한 흔적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 일에 대해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은 제 손자가 보인다는 말을 듣고 헤이즐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평소대로 야채를 빼달라고 했더니 종을 더 많이 울리고 뒷문이 잠겼습니다. 그날 밤 잘 되길 바라면서 야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부스에 손자가 설치하다가 신나 보이더라고요. 이거면 해결되겠죠.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두세요. 그래서 손자는 그날 밤 빨리 떠났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손주가 전화해서 달려갔어요. 부스에서 범인이 잡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어. 범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데 손자가 구급차를 부르는데 왜 그러는 거야? 범인을 보살펴서 충격에 눈물이 핑 돌았어. 시골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종종 이웃들을 데리고 나와. 구급대원들이 범인을 치료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우리 이웃 이사벨라가 우리를 확인하러 왔어요. 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았어요. 범인이 의식을 되찾고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범인이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고 속인 건 그 사람 잘못이야 라는 비난에 나는 쓰러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자는 나를 변호하려고 나섰고 할머니가 곤경에 처한 걸 알면서도 반박했다. 할머니를 괴롭힌 건 너였어. 헤이즐은 내가 아니었어. 그래 거품을 낸 사람은 헤이즐이었고 머리카락은 그 어느 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헤이즐은 내 손자의 말을 부인했지만 주변에 있는 증거는 분명히 그녀가 범인임을 지목했다. 헤이즐 옆에 있던 모아 당근은 그들이었어. 우리 분야에서 가져와 무인 판매 부스에 배치한 게 아니었나요? 샀는데 손자라고 하기엔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헤이즐의 노골적인 비난에 나는 AB를 받았습니다. 헤이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손자는 한숨을 쉬며 반론을 펼쳤다. 어젯밤 할머니가 야채를 거기에 놓은 직후에 무인 부스가 종으로 봉쇄되어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는 한 내가 갔을 때 그 야채를 가져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침에 거기는 이미 잘려 있었고 그곳은 이미 엉망이었어. 헤이즐의 말에 큰 소리로 웃었고 내 손자는 그녀 앞에 앉아서 가위를 들고 야채 옆에 놓여있는 가위를 집어들었지. 그리고 지불 상자는 비어 있었지만 아직 당신이 샀다고 주장하는 야채는 그렇게 파괴된 후에도 온전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헤이즐은 내 손자가 구급대원에게 말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헤이즐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실 테니 꼭 하세요. 경동경찰과 제대로 얘기하세요. 헤이즐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가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런데 헤이즐 제가 말을 끝내지 못했고 손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이즐은 내 손주를 사랑했던 소중한 어린 시절 친구였으니 지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나머지 경찰은 내버려두자. 내가 여기서 청소할게.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낙담한 채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손자는 빨리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은 종을 자르면 헤이즐을 잡은 장치가 어떻게 처음 작동했는지 설명했고 건물 천장에 부착된 상자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가짜 보안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로 교체했지만 동작 이후 센서 등 전원이 끊길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카메라를 쳤어요. 상자 안의 손자는 야채를 엉망으로 만든 뒤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헤이즐은 집에 가져갈 몫을 주었는데 카메라를 들어올리는 순간 손자의 집에서 만든 허수아비가 떨어졌습니다. 끈으로 연결된 천장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허수아비가 그녀를 때리는 것처럼 헤이즐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내 손자에 따르면 헤이즐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갑작스런 플래시와 충돌하는 허수아비에 의해 당황하여 쓰러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자의 미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헤이즐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말 그대로 그녀를 되찾았다는 생각에 몇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헤이젤의 남편 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헤이젤이 가을에 그녀에게 멍이 들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헤이젤이 당신 잘못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헤이즐이 검사를 위해 입원하고 모레까지 집에 오지 않을 때부터 전화로도 드러난 헤이즐의 행동 나는 짐에게 전에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늦게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짐입니다. 그날 밤 내 손자가 왔습니다. 딸 사위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짐은 거의 기절할 뻔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짐은 미안하다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에 관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헤이즐은 60년 넘게 친구로 지냈지만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입니다. 저번에 부스가 훼손됐을 때부터 손자가 TV에서 틀어준 영상이 희미한 빛에 충격을 받았다. 헤이즐이 가져온 램프만 어두컴컴하게 비쳤다. 그 희미한 빛에 부스의 얼굴이 비춰졌다. 헤이즐이 야채를 따서 바구니에 넣고 으깨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바닥과 스탠드에 문지르며 헤이즐의 얼굴은 특이하게 사악한 미소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헤이즐입니다. 그녀가 이런 짓을 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내가 본 적이 없는 헤이즐의 새로운 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 생각 끝에 짐이 결단력 있게 올려다봤다.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손자는 짐 그 결정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실망했다. 짐은 퇴원하고 며칠 뒤 떠났다. 헤이즐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어떻게 감히 내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그녀의 본성은 분노한 헤이즐입니다. 내 손주와 그의 딸의 가족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었다면 헤이즐의 공격성이 나를 겁에 질렸을 수도 있습니다. 헤이즐 엄마와 아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런 헤이즐이 왜 이런 짓을 하겠는가? 내 딸이 인터콤을 통해 물었고 헤이즐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높아서 인터콤이 깨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짐이 짐을 싸서 떠난 것에 대해 그녀는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퇴원 후 헤이즐을 데려다주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분명 불필요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헤이즐이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약 15분 후에 그녀의 비난에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터콤 사이렌이 거리에서 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놀란 손자가 호출한 것 같습니다. 헤이즐은 계속해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헤이즐과의 우정은 결국 끝났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멀리 사시는 아들 톰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먼저 집에 오셔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네요. 크리스님 먼 데서 오셔서 엄마가 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헤이즐 아들 탐은 한숨을 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이즐은 결혼한 이후 탐의 아내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탐의 아내는 이를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톰이 나에게 모르는 사이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떠나는 헤이즐은 항상 짐과 아웃사이더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친절한 여성으로 행동했지만 아들에게만 더 가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톰이 아내의 불평을 그토록 빨리 믿었던 이유는 이제 아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엄마를 조금 떨어진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톰은 이렇게 사과하며 짐이 나중에 나에게 보상에 관해 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야채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전부였기 때문에 헤이즐이 시설에 가기 전에 탐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헤이즐이 그날 그곳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기를 바라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헤이즐이 와서 아들이 이끄는 대로 투덜거리며 나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헤이즐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물었을 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헤이즐은 조롱하며 웃었어요. 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을 때 당신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클릭했습니다. 대화가
쓸데없다고 생각했을 때 톰이 말을 걸었다. 내 생각엔 엄마가 크리스티를 질투한 것 같아.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헤이즐은 아들의 말에 애를 알아채고 반응했다. 톰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했다. 엄마는 항상 크리스티가 곧 이혼해야 한다거나 농장이 부도나면 좋을 텐데 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크리스티가 더 좋은 남편을 얻은 게 질투났고 최근에는 크리스티와 손주와의 좋은 관계가 부러워서 헤이즐의 얼굴이 빨개졌다. 본질적으로 헤이즐은 모든 것을 드러낸 나를 항상 싫어했었다. 헤이즐은 더 이상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시설에 들어가면 크리스티에 대한 질투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을 팔 계획이므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헤이즐 아들은 사과하고 그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내가 헤이즐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녀를 바로 시설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넘게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한 후 헤이즐이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언덕 위에 넓은 곳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이 거의 없고 오락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방문객도 없고 동료 주민이 몇 명뿐이며 헤이즐과 대화할 직원은 항상 불평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짐은 헤이즐이 인정된 후 잠시 나를 방문하여 당시에는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 사과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짐도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짐은 헤이즐에게 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재산 분할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이즐이 야채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헤이즐이 시설에 머무르는 데 드는 비용은 짐이 가족의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짐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했기 때문입니다.